자, 항공 기상입니다. 자, 기상이 좀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또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중에 복사, 전도, 대류, 이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는요, 그냥 태양열이 지금 우리한테 오는 거 있잖아요. 따뜻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난로 옆에 가면 따뜻해지는 거. 어떤 중간에 매개체가 없어도 전달되는 거를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태양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전도는요. 우리가 뜨거운 거 만지면 당연히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직접 만졌을 때 열이 전달되는 거. 이거를 전도라고 합니다. 자, 뜨거운 국을 넣어둔 숟가락이 점점 뜨거워진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프라이팬 만지고 있으면 뜨겁겠죠. 전도.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대류가 있습니다. 대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쫙 퍼지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서 방귀를 끄면 냄새가 쫙 퍼지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이게 이제 열, 아니면 어떤 매개체가 퍼지는 거. 이거를 대류 또는 이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류는 수직으로 이동하는 게 대류. 수평으로 이동하는 게 이류라고 합니다. 이류.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또 대류, 이류가 나와요. 대류. 수평이면 이류, 수직이면 대류.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복사, 전도는 잘 안 나오고 그 대류, 이류가 나옵니다. 자, 우리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기체를 분석해 보면 질소가 제일 많습니다.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 0.93%, 그다음에 나머지들이 있습니다. 질소가 제일 많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구의 공전 뭐냐면 태양을 돌잖아요. 거기 공전이죠. 이거는 계절의 변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죠. 자전이죠. 이거는 낮과 밤. 요게 요즘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전에 기출문제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는 기상현상은 낮과 밤. 되겠죠? 공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상현상은 계절의 변화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진북과 자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구가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23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북쪽은요, 북극성 방향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은 북극성 방향을 북쪽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이게 진북입니다. 진북. 자, 하지만 지구는 하나의 자석이거든요. 우리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은 자북입니다. 자북. 그래서 진북과 자북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인천, 뭐 용인, 강릉 여기 다 달라요. 진북과 자북의 차이가요. 그래서 이 드론에는 이 진북과 자북의 편차를 보정해주는 계산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이 되어 있어서 되도록이면 똑바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있지만 산업용 드론을 보면 똑바로 기체가 안 가요. 살짝 휘어지는 편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비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보정을 내가 손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북과 자북이 있다. 진북은 GPS가 가리키는 방향이 진북이고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은 자북입니다. 자, 지구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구가 있으면 저희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기가 있는 층을 대기라고 합니다. 대기. 자, 그래서 요거를 세분화한 게 4개 층으로 나눠준 겁니다. 이 책에 보시면 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4군데로 나눠져 있고 10권은 1000km까지 저희 공기가 1000km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당연히 희박하겠지만요. 자, 대륙권은요. 우리가 사는 지표면입니다. 평균 11km까지가 대륙권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는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 위에 성층권은 수증기가 많이 없어서 기상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대류권에 보시면 그 노란 선이 온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지표면에 있으면 여기까지가 대류권이거든요. 그럼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저 표면이고. 네, 온도가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더 추워지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땅에 부딪혀서 요게 올라오는 게 도달이 덜하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요건 시험엔 안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사 에너지가 땅의 지표면에 부딪혀서 위로 올라올 때 덜 도달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시험에는 대류권이 주로 나옵니다. 대류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대류권. 자, 성층권, 중간권, 열권은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자, 대기의 구조. 자, 국제표준대기.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줄부터 할게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감소하는 비율을 기온감률이라고 합니다. 기온감률. 자, 지금 첫 번째 줄입니다. 고도가 1km 올라갈 때마다 6.5도씨가 떨어집니다. 약 6.5도씨. 자, 저희가 참고로 보시면, 자, 1000피트가요. 아니, 1000피트가, 일단 500피트부터 할게요. 500피트가 150m예요. 자, 아까 우리 150m가 뭐였죠?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고도가 150m죠. 그래서 500피트, 150m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1000피트면 몇 미터예요? 300m가 되겠죠. 그렇죠? 자, 1km 올라갈 때마다 6.5도씨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300m면 약 2도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1000피트, 자, 현재 온도가 28도입니다. 자, 1000피트 올라가면 몇 도입니까? 26도가 되겠죠. 2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자, 1000피트, 300m, 2도씨. 기억하십시오. 떨어진다는 거. 자, 이게 기온 감률이에요. 아이고. 감률. 자, 그 다음에 해수면, 국제 표준 대기의 그 해수면 온도가 15도씨일 때, 15도씨일 때, 옆에 화씨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15도씨일 때, 그 다음에 기온 감률이 6.5도씨, 1000피트당은 2도씨 떨어질 때, 요게 국제 표준 대기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1000피트당 2도씨. 기억하십시오. 자, 기상 요소. 자, 기온, 기압, 습도, 구름, 강수, 시정, 바람. 자, 앞자만 하면 기기, 습구, 강시바. 기기, 습구, 강시바. 자, 요게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기상의 7대 요소. 기기, 습구, 강시바. 강시바.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자, 고도입니다. 바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MSL. 이게 민 C 레벨입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지표면 기준은 AGL입니다. AGL. 그래서 밑에 어버브 그라운드 레벨 나와 있죠. 여기 AGL입니다. 요거는 공군 저희가 이제 공군 부대나 어떤 요 비행 승인 때문에 그 신고서를 들어가 보면 써 있어요. AGL이 얼마냐고. AGL은 내가 비행 기체를 띄울 곳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해수면과 해발 고도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닷물 같은 경우는 서해안 같은 경우는 그 고도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평균 해수면을 가지고 거기가 이제 0으로 하는데, 자, 맨 아래쪽에 보면 우리나라는 자,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인천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천만. 중요합니다. 인천만.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수면 고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수준 원점이라는 곳을 뒀습니다. 어디 있냐면 인천에 있는 인하공전, 인하공대, 인하공전 그 안에 수준 원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높이가 26.6871m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 거예요. 저기 측지하는 사람들 보면
수준 원점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4km마다 하나씩 다 두고 있는 어떤 측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기준으로? 인천만 기준으로. 어디에 있다? 인하공전, 인하대학교에 있습니다. 수준 원점. 전 여기를 가봤습니다. 수준 원점 있는 곳. 저 일부러 간 건 아니고요. 저기 애들 시험 보러 갔다가 간 김에 보고 왔습니다. 자, 물의 그 어떤 그 물과 대기인데요. 물의 변화입니다. 자, 물은 그 액체, 자, 얼음은 고체, 수증기는 기체. 자, 그래서 그 물이 증발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고도가 올라가면 올수록 기압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압이 떨어지죠? 떨어지면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 증발되면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이 부피 팽창한 게 응결점, 온도가 내려가겠죠? 응결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게 물이 됩니다. 이 물방울이 그냥 물방울이 아니라 응결핵이 있어야 돼요. 부유물질, 먼지 같은 거. 거기랑 달라붙어서 물방울이 생기고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는 겁니다. 또 만약 그 구름이 그러니까 뭐 얼거나 아니면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얼음이 떨어질 때 녹으면 비, 안 녹으면 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또 증발되고, 또 물의 순환이에요. 물의 순환. 자, 참고하시고. 자, 온도와 열의 종류인데 여기서는요 딱 두 가지만 할 거예요. 비열과 잡열. 자,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요구되는 열, 이게 비열입니다. 비열. 자, 잡열은요, 자,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 이렇게 상태가 변화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잡열이에요. 자, 지금 60도예요. 근데 100도씨가 돼야지 끓잖아요. 그러면 그 40도 또 올려줄 때 필요한 에너지, 이게 잡열입니다. 잡열. 자, 비열은 1g의 물질 1g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비열이고요. 자, 아까 기온의 정의에서 저희가 여기서는요 우리나라는 1.5m 높이. 자, 기온이랑 그 습도를 재려면 우리나라는 1.5m. 우리 학교에 있죠? 백엽상. 그렇죠? 학교에 있죠? 네. 강장 뭐 재고라는 거 있어. 네, 백엽상. 옛날에 그런데 니네는 없나? 지금은 안 해놔. 네, 백엽상. 비 오면 강호장도 재고 그래. 네. 땅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아니. 땅에 묻혀져 있고 온도계 해가지고 백나무로 다 해가지고 1.5m 위에다 온도계를 거다가 그렇죠. 네. 학교에 그게 있었어 옛날에. 초등학교는 다 있어. PCB 이런 거. 규팅에 있어 대부분. 뒤쪽이나 어디 옆쪽으로. 이거. 이게 백엽상. 네, 이렇게. 백엽상. 이게 이제 학교에 보면 다 있었죠. 자,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1.5m의 기준으로 저희가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섭씨와 화씨와 켈빈이 있습니다. 자, 요게 섭씨는 저희가 그 끊는 점은 100도, 그다음에 0도, 그다음에 어는 점이 0도가 되겠죠. 자, 화씨는요. 화씨는 그 녹는 점을 32, 그다음에 끊는 점을 210으로 했을 때 180등분 한 건데요. 자, 그건 필요 없고요. 자, 보시면 자, 그 0도씨일 때 섭씨 32.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네, 시험에 나옵니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계산법 안 나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0도씨일 때 32F. 자, 그 다음에 이제 켈빈은요. 켈빈은 마이너스 273도를 절대온도 0K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0도씨가 되면
273K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273도 기준이 뭐냐면 그 부피가 2배가 되는 기체의 부피가 2배가 되는 기준이 213도예요. 이걸 기준으로 거꾸로 마이너스 213도를 두고 절대 온도를 둔 겁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0도씨가 섭씨 32다. 32다. 화씨 참 32다라고 기억하십시오. 자, 습도는 그 일정한 그 부피 안에 수증기량이 얼마큼 있냐를 재는 건데요. 자, 이건 이제 상대 습도, 현재 공기 속의 수증기량과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의 비를 백분율로 표현한 것을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자, 요거도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응결핵 나왔죠? 응결핵. 자, 물방울이 된 물방울 됐을 때 응결핵이 있어야지 요게 그 하늘에 떠 있을 수가 물방울이 생깁니다. 덥네요. 자, 그 다음에 관행각수 0도씨가 0도씨 이하면 당연히 얼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얼음이 안 되고 액체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관행각수예요. 분명히 0도씨 저긴데 이하면 마이너스 2도면 얼어야 되는데 얼지 않고 물의 상태, 액체 상태로 돼 있는 것을 과냉각수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항공기와 드론에는 치명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게 관행각수가 나중에 착빙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과 설이 이슬과 액체 상태로 물체에 액체 상태로 달라붙으면 이슬, 그 다음에 고체 상태로 달라붙으면 설이가 됩니다. 설이.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압은요, 기압은 우리 이제 공기 중에 떠 있는 누르는 힘이 기압이잖아요. 기압. 어우. 덥네요. 자, 거기서 누르는 힘이 기압입니다. 자, 이거를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자, 공기 기둥은 1000km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1000km까지 지금 이제 올라가 있고요. 다음에 수면 물로 보자면 10m를 위로 올릴 수 있는 힘이에요. 1기압이. 자, 그리고 수온으로 따지면 76cm, 760mm, 760mm 요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단위를 보면 1atm 요게 이제 단위가 1기압입니다. 760mm hg가 수온이에요. 수온. 그 다음에 1013 헥토파스칼 또는 10m. 그 아래 지금 이제 또 굵은 글씨 나와 있죠. 760. 다음 중 기압의 단위가 아닌 것은 꼭 나옵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거기 좀 오타가 나온 게 1013m바고요. 옆에 반은 1.013입니다. 1.013 점 들어가고 1013 헥토파스칼 이게 1기압이에요. 자, 기압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은 기압계랑 아네로이드 기압계가 있습니다. 자, 수은 기압계는 그 안에 진공 상태로 된 안에 수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은이 왔다 갔다 우리 온도계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기압을 알려주는 거고요. 아네로이드 기압계는요, 금속의 탄성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금속이 휘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그 기압을 알려주는 게 있는데 순 기압계는 비싸서 없겠죠. 그래서 아네로이드 기압계를 주로 씁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고기압과 저기압입니다. 당연히 공기가 많으면 위에 누르는 고기압 상태가 되겠죠. 고기압. 그러면 고기압은 하강기류예요. 하강기류고 저기압은 상승기류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하강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나옵니다. 시계 방향으로 발산이라고 합니다. 발산. 자, 저기압은요.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한다고 얘기합니다. 수렴. 그래서 이것이 북반구 기준입니다. 남반구는 어떨까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남반구는. 근데 북반구만 외우시면 되잖아요. 자, 고기압과 저기압. 고기압은 하강기류고 저기압은 상승기류잖아요.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공기가 이동하는 게 뭐예요? 바람이 되는 거예요. 바람. 자,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압 경도력입니다. 기압 경도력의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넘기겠습니다. 등압선 안 보셔도 돼요. 자, 일기도 요즘에 잘 안 나와요. 제가 넣어놓게 놓았는데요. 요즘 잘 안 나와요. 참고로 그냥 살짝 보세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MSL, HL 설명 드렸었죠. 근데 고도의 종류. 고도의 종류. 자, 진고도, 진짜 고도예요. 그러면 뭐냐? 해수면 기준. 그럼 MSL 기준 높이가 진고도가 되는 겁니다. 지표면 기준은요, 절대고도예요. 절대고도. 자, 요거는 우리가 쓰는 게 절대고도가 되겠죠. 우리는 진고도 쓰는 게 아닙니다. 자, MSL. 이거 뜻까지는 안 물어봅니다. Mean Sea Level. 그 다음에 AGL은 Above Ground Level. 그래서 AGL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AGL. 다음에 아까 그 500피트가 몇 미터라 그랬죠? 500피트가 150입니다. 1000피트가 300m고요. 자, 그 다음에 기압 고도는요. 우리 아까 기압 있었잖아요. 29.92. 29.92인치가 760mm입니다. 760mm를 인치로 바꾼 게 29.92예요. 그러면 거기 1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기압을 표시해 주는 게 기압 고도입니다. 자, 여기서는 진고도, 절대고도, 기압 고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절대고도. 자, 바람 관측 장비 요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맞다. 여기 보시면 바람은 10m입니다. 바람은 지상 10m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 저기 온도랑 습도는 몇 미터요? 1.5m. 바람은 10m입니다. 자, 바람과 측정해서 자, 바람 어제 그 벡터량 했죠. 벡터 스칼라 했죠. 자, 벡터 속도는 벡터입니다. 방향이 있는 거예요. 자, 풍속의 단위가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풍속의 단위가 아닌 것은. 자, 단위 이걸 보면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그다음에 mph는요 마일 퍼 아워이에요. 1마일은 우리는 마일 개념을 안 쓰잖아요. 근데 서양은 쓰죠. 자, 마일은 거리 개념입니다. 그러나 마일 퍼 아워라면 이거는 속도 개념이에요. 속도 개념. 시간이 들어가는 거. 네, 시간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속력의 단위가 아닌 것을. 그래서 마일이 답이에요. 마일이 답입니다. 마일 퍼 아워 그러면 속도지만 속력이지만 마일만 나오면 아닙니다. 자, 노트. 이게 KNOTS입니다. 노트. 1 노트? 발음이 좀 약간 노트라고 안 그러고 나트라고 그러고. 자, 하여튼간 나트 해리. 아까 말씀 1해리가 이게 잘못됐어요. 1852입니다. 점 아니에요. 1852m.
1헬입니다. 1헬이 NL. 콤마. 네, 콤마가 아니에요. 아, 그치, 콤마. 네. 1852입니다. 1.852km요. 자, 요거 꼭 알고 계시네.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기압 경도력이에요. 어떤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어가는 공기의 이동이 바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중 바람이 일으키는 그 힘은 기압 경도력이에요. 자, 전향력. 자, 지구가 저기 시계 반대 방향하고 반시계 방향 돌거든요. 자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래쪽 적도 쪽입니다. 적도 쪽으로 그 돌을 던지게 되면 살짝 여기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도니까 휘어지는 게 지금 이제 그 정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지구가 워낙 크니까. 지구가 도는 게 안 느껴지잖아요. 자, 던진 방향은 이쪽인데 이쪽 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향력이에요. 전향력. 자, 전향력은 극지방이 제일 크고요. 자, 근데 적도지방은 적습니다. 극지방이 여기고요. 여기 제일 크고 적도지방은 작다. 요것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극지방 위에 볼은 빨리 돌 거 아니에요. 좁으니까. 적도지방은 넓으니까 천천히 돌겠죠. 그래서 극지방이 최대, 적도지방이 최소. 요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설명이 나오고 이게 뭐냐라고 나옵니다. 전향력. 자, 지금 지금풍, 지균풍, 경도풍, 그다음에 지상풍, 해륙풍 나오는데요. 자, 지균풍은 1km 이상의 상공. 자, 여기서는 뭐냐면 기압 경도력이랑 전향력이 균형을 이루어 부는 바람입니다. 경도풍은요, 세 가지예요. 기압 경도력, 전향력, 원심력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부는 바람이 경도풍입니다. 솔직히 저희 이거 차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음 중 기압 경도력, 전향력 나오면 지균풍, 원심력까지 나오면 경도풍.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오늘은요. 자, 등압선이 평행할 때 지균풍, 곡선일 때 경도풍. 자, 지상풍. 자, 아까 그 저기 지균풍이랑 경도풍은 1km 이상이거든요. 근데 지상풍은 1km 이하입니다. 1km 이하의 지상에서 마찰력의 영향을 받는 바람. 이게 지상풍입니다. 전향력과 마찰력의 합력이 기압 경도력과 평형을 이루면서 저기압 쪽으로 부는 바람이 지상풍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대부분의 바람이 지상풍입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해륙풍입니다. 밑에 해륙풍. 바다와 육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부는 바람입니다. 자, 낮에는 바다가 뜨거울까요? 육지가 뜨거울까요? 육지가 뜨겁죠. 그러니까 바람은 찬 공기에서 따뜻한 공기로 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옵니다. 이게 해풍입니다. 해풍. 그 다음에 밤에는 육지가 더 차갑기 때문에 육지에서 바다로 붑니다. 이게 육풍이에요. 육풍. 자, 해풍과 육풍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하나만 외우시면 되겠죠. 자, 산곡풍입니다. 자, 산 꼭대기와 골짜기로 보자면 낮에는 꼭대기가 더 덥겠죠. 그러면 골짜기에서 산 정상으로 부는 곡풍. 밤에는 반대가 되니까 산 정상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산풍이 되는 겁니다. 산풍. 자,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똑같아요. 계절풍. 여름에는 육지가 덥기 때문에 바다에서 육지 대륙으로 부는 남동 계절풍.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요. 남동 계절풍이고요. 겨울에는 육지가 더 차갑기 때문에 대륙에서 해양으로 부는
북서 계절풍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돌풍. 자, 일정하지 않고 강약을 반복해서 부는 바람. 지난주 같은 경우, 와, 지난주는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진짜 바람이 엄청나더라고요. 자, 이런 돌풍 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스콜은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한 몇 분 정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스콜입니다. 스콜. 자, 그 다음에 팬 현상, 높새바람. 그러니까 동해안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대관령 거기 대관령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요, 눈도 그렇고 동해, 강릉, 속초에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대관령을 못 넘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서더라도 바뀌는 겁니다. 고온 건조한 거로다 바뀝니다. 이게 높새바람이에요. 나중에 기단 배우는데요, 기단 오호츠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러시아 쪽에서 불어오는 오호츠크의 바람이 이 높새바람을 어떤 그 영향을 끼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제트기류요. 이게 이제 북극 쪽에서 그 어떤 그 영향을 주는데요. 이 제트기류 때문에, 제트기류가 우리 한반도를 덮고 있으면 엄청 추운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 우리가 덥고요. 만약에 뭐 여름에도 이게 제트기류가 내려와 있어서 계속 버팅기고 있으면 장마가 되게 심한 게 제트기류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구름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수증기가 증발되면서 부피 팽창하고요. 응결점에 도달하게 되면 자, 물방울이 생기는 거, 이게 구름이다. 자, 오른쪽에 구름이 생성되는 원인 4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가우면 상대적으로 거기서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만날 때, 그 다음에 이동하는 공기가 장애물을 만날 때, 장애물 산이겠죠. 보통 산이겠죠. 자,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어서 상승 기류가 생길 때, 이때 구름이 생성됩니다. 다음 중 구름이 생성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아니면 인 것은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구름의 관측입니다. 자, 그 구름층이라고 하는 것은 관측자 기준으로 하단을 얘기합니다. 하단. 자, 운고, 지표면, 우리 AG에서부터의 높이, 그 운고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안개라고 하는 거는요, 안개는 50피트 이하면 안개, 50피트 이상이면 구름이에요. 자, 50피트면 15m입니다. 15m.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안개와 구름의 기준 고도가 얼마냐 나옵니다. 자, 운양은요, 여기 10등분만 있는데 8등분도 있어요. 8등분도 있습니다. 클레어 10분의 1 이하면 클레어. 오늘 같은 날 거의 클레어 같은데요. 클레어. 다음에 스캐터 10분의 1부터 반까지, 10분의 5까지 스캐터. 다음에 10분의 5부터 10분의 9까지 브로큰. 다음에 10분의 10 꽉 차 있으면 오버캐스트. 주로 스캐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8분의 1에서 8분의 4까지. 이게 스캐터. 이거 제가 바꿔 놓겠습니다. 보통 시험 문제는 8등분 기준으로 나오더라고요. 8등분. 클레어, 스캐터, 브로큰, 오버캐스트. 자, 밑에 차폐는요, 어떤 그 하늘이 안개, 연기, 먼지, 강우 등으로 인해서 11km 이하로 보일 때, 자, 이거를 차폐라고 합니다. 자, 우시정은 제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우시정은. 자, 실링은요, 운량이 8분의 5 이상일 때, 반 이상일 때 이거를 실링이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구름의 높이, 이걸 실링이라고 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구름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냥 이것 때문에 뭐 방법이 없어요. 구름 문제 나오면 이거를 진짜 기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름충 가지고 나오거든요. 제가 구름만 따로 제가 문제를 뽑을게요. 저기 그 기출문제에서 일단 제가 딱 드릴게요. 그럼 문제 외우세요.
예, 그래서 자,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충운, 중충운, 하충운이 있는 수지군이 있는데요. 자, 충운이라고 하면 옆으로 퍼진 게 충운이에요. 저군은 위로 솟아오르는 게 저군입니다. 거기서 정난운 같은 경우는 진짜 비구름을 몰고 오는 거죠. 정난운 까맣습니다, 완전히. 그다음에 저군은 살짝 위로 올라간 거.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보십시오. 이건 문제로 그냥 아예 외우자고요. 이거는요. 자, 강수의 정의. 자, 어떤 그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를 모든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를 강수라고 합니다. 뭐 비, 눈, 가랑비, 우박, 뭐 이런 거 정말 통틀어서 강수라고 합니다. 자, 요거 강수 형성의 조건, 상승 작용에 의한 단열 팽창, 응결핵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응결핵으로 응축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물방울 입자의 크기가 충분히 증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빙정 과정과 충돌 음직 과정이 뭐냐면요. 이게 위에 지금 이제 이 상공에서 구름이 어는 거예요. 물방울이 어는 거예요. 얼으면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이게 떨어졌을 때 녹으면 비, 안 녹으면 눈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적도지방은요, 얼음이 올라가도 뭐 2km, 3km 올라가도 영하가 아니에요. 저기 아랫지방, 저기 적도지방은요, 거기는 뭐냐면 물방울들이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빙정 과정은 우리나라 온대 지역 아니면 저쪽 위에 한대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충돌 음직 과정은 적도지방을 얘기합니다. 더운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자, 빙정 과정. 자, 이거 아까 그 과한 냉각수 얘기했죠. 그 저기압에서는 마이너스 20도여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압에서는. 자, 넘기겠습니다. 자, 강수의 구분 중에서 크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슬비 0.5mm 이하.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다른 거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자, 서리는 고체라고 얘기했고 이슬은 액체라고 얘기했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안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주 작은 물방울이나 빙정들이 대기 중에 떠있는 현상을 안개라고 하고 50피트 이내에 있는 게 안개입니다. 시정거리는 1km 미만. 자, 연무는 1에서 10km. 연무 약간 뿌연 거 있잖아요. 저희 요즘에 저기처럼 뭐죠? 중국에 날라오는 거 황사처럼 살짝 뿌여지는 그런 거를 연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방무는 굉장히 시정이 나빠요. 1km 정도밖에 안 보여요. 이게 방무입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안개 생성 원인, 안개가 사라진 조건 꼭 나옵니다. 시험에 이거. 자, 생성 원인 수증기가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노점 온도가 이슬점입니다. 이슬점 이하로 냉각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응결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증기가 유입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약하고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기온 역전이 뭐냐면 지표면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야 되죠. 근데 지표면이 만약에 5도인데 위에는 7도인 거예요. 더 높은 거예요, 위에 온도가. 이런 게 기온 역전입니다. 자, 안개가 사라질 조건. 자, 지표면이 따뜻해지거나 기온 역전이 해소될 때 또는 해가 떴을 때 안개가 사라지죠. 그다음에 바람이 세게 불 때, 그다음에 뭐 공기가 유입돼서 안개가 상승할 때, 이러면 안개가 사라집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안개 종류에서 복사안개, 증기안개, 이류안개, 활승안개까지만 보셔도 돼요. 자, 복사안개는 우리가 흔히 보는 거예요. 새벽에 생겨서 아침에 없어지는 게 복사안개입니다. 자, 증기안개는요, 호숫가, 저수지 근처에 살짝 생기는 겁니다. 자, 이류안개는요, 바닷가에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큰 호수에 생기는 겁니다. 이류안개.
해무 또는 바다안개라고 합니다. 활승안개는 산에서 생기는 겁니다. 자, 다음 중 바다에 생기는 안개의 종류 나옵니다. 이류안개 또는 산에 생기는 안개는 활승안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정. 자, 우리가 정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최대 가시거리를 시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최대 10km까지 봅니다. 네, 확인 가능한 최대 거리가 10km다. 저 우리 산에 올라가면 저쪽 수원도 더 넘게 보이는데. 자, 중간에 자, 한냉 기단은요, 시정이 좋다라는 게 뭐냐면, 한냉은 그 온도가 차갑잖아요. 그러면 깔아앉잖아요. 밀도가 크니까 깔아앉으니까 잘 보이는 겁니다. 한냉은 온난은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저 시정이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 시정의 종류에서는 우시정만 보시면 돼요. 우시정. 관측자 기준으로 180도 이상의 수평 반원 범위로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수평 거리가 우시정이에요. 이거는 항공에서도 쓰는 게 우시정입니다. 우시정. 자, 요건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5가지.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 적도 기단. 자, 시베리아 기단은 추운 데서 내려오죠. 대륙이니까 자, 한냉 건조합니다. 한냉 건조. 자, 적으십시오. 한냉 건조. 자, 양쯔강 기단은요, 양쯔강이어서 다시 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양쯔강은 대륙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났기 때문에 자, 이건 온난 건조입니다. 자, 이건 봄과 가을에 유입되는 기단이 양쯔강 기단입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양쯔강 기단. 자, 오호츠크에는 초여름 날씨. 자, 이게 높새바람의 원인이 됩니다. 자, 북태평양은 장마전선. 자, 또 시험 잘 나오는 게 적도기단입니다. 7, 8월 달에 태풍과 함께 우리나라로 오는 기단이 적도기단입니다. 적도기단. 한여름에 고온 다습, 태풍 형성, 적도기단에서 잘 나오는 게 양쯔강, 오호츠크, 적도. 특히 양쯔강이랑 적도기단이 잘 나옵니다. 시험에. 중요합니다, 이거. 자, 넘기겠습니다. 자, 같은 성질, 뭐 기온, 습도 등 대기 상태가 같은 성질을 가진 공기 덩어리가 기단입니다. 기단. 뭐 저위도면 한냉, 고위도면 한냉, 저위도면 온난, 해양성이면 다습, 대륙성이면 건조하겠죠. 자,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기단과 기단의 경계면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전선의 종류 4가지. 자, 한냉 전선, 온난 전선, 폐색 전선, 정체 전선. 자, 폐색은요, 한냉이 온난을 추월하는 거예요. 추월하면서 온난을 위로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폐색 전선이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폐색입니다. 자, 정체 전선은요, 온난과 한냉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세력 싸움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 호우가 일어나는 게 폐색 전선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볼게요. 자, 한냉 전선. 자, 찬 공기는 위로 안 뜨죠? 자, 따뜻한 공기 위로 뜹니다. 그러니까 한냉이 움직이면서 찬 공기가 움직이면 한냉 전선이에요. 그러면 뜨거운 기를 위로 올리는 겁니다. 자, 이때는요, 한냉 전선은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 소나기가 옵니다. 한냉은요. 자, 온난은요, 따뜻한 공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찬 공기를 밀어내면서 올라탑니다. 그럼 올라탈 때 비가 앞에서 옵니다. 전선 앞에서. 자, 이슬비 같은 게 옵니다. 자, 폐색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찬 공기가 추월하면서 생기는 게, 자, 폐색 전선입니다. 자, 정체 전선은 서로 싸우는 거, 세력 다툼을 하는 게 정체 전선입니다. 자, 이거 잘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자, 뇌우.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정난운. 거기 밑에 그림 보시면 위로 솟아오르는 구름이 정난운입니다. 이거를 정난운 구름에 의해서 발생한 거대한 폭풍을 뇌우라고 합니다. 국지성 폭풍, 강한 돌풍, 소나기성 강우, 우박과 벼락이 발생한다. 자, 폭우, 우박, 번개, 눈, 천둥, 다운버스트, 토네이도 이런 것들을 뇌우라고 합니다. 자, 다운버스트는 또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생성 조건을 보면요. 온난 다습한 공기층, 어떤 습도가 많아야겠죠. 강한 상승 기류, 정난운이 생기겠죠. 자, 높은 고도까지 기온 감률이 커야 된다. 온도가 뚝뚝뚝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물방울이 더 잘 생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적은 단계로 발생을 해서 쭉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강한 비를 내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시 깔아앉으면서 약한 비가 를 뿌리면서 소멸 단계가 됩니다. 자, 뇌우의 종류, 기단성 뇌우랑 전선성 뇌우가 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천둥과 번개,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천둥과 번개는 다 아시죠? 넘기겠습니다. 자, 착빙 중요합니다. 물체의 표면에 얼음이 달라붙거나 덮어지는 현상이 착빙입니다. 항공기에서는 착빙이 제일 무섭습니다. 겨울에 착빙 제거하는 게 거기 일하시는 분들 주 업무입니다. 거기 0도 이하에서 대기에 노출된 항공기 날개나 동체 등의 과냉각 수적이나 구름 입자가 충돌하여 얼음의 막을 형성하는 것, 이게 항공기 착빙이고요. 항력이 증가하고 양력이 감소합니다. 여기서 문제 보면 자, 착빙으로 인한 현상이 아닌 것은 양력과 항력이 증가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그렇죠. 항력은 증가하지만 양력은 감소하겠죠. 그다음에 엔진이나 안테나의 그 기능이 아니 기능이겠죠. 기능을 저하시켜서 항공기 조작에 영향을 준다. 자,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친 착빙, 맑은 착빙, 자, 그 다음에 혼합 착빙이 있는데요. 자, 주로시험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맑은 착빙이에요. 맑은 착빙은요, 거기 좀 0에서 마이너스 10도에서 천천히 어는 거예요. 더 맑아요. 근데 이게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맑은 착빙이 더 위험하다. 기억하십시오. 맑은 착빙 더 위험하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태풍, 저위도 해역에서 발생하는 저기압 중심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인 거를 동반하는 것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열대 저기압에서 일어납니다. 열대 저기압. 자, 통칭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허리케인. 그러니까 북대서양, 북태평양 동부는 허리케인. 인도양은 사이클론. 그다음에 호주는 윌리. 우리나라는 태풍이라고 하죠. 필리핀 쪽에서 생겨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를 태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 지명이 나옵니다. 허리케인이 어디냐, 윌리가 어디냐 나옵니다. 자, 생성과 이동을 보시면 고온다습한 열대 해양, 해수면 온도가 26.5도 이상인 지역, 이게 중요합니다. 해수면 온도가 26.5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열대 요란에서 열대 저기압이 되면서 열대 폭풍, 그 다음에 태풍이 되는 게 어떤 그 발전하는 그 모양입니다. 저기압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발전을 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반시계가 돌면서 이제 그 주변에 많은 그 피해를 주는 게 태풍이 되겠죠. 자, 넘기겠습니다. 네? 반시계 방향. 자, 태풍의 진로를 보면요. 태풍은요, 진로 방향의 오른쪽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해안으로 가면 오르고 저기 충청도 그다음에 경기권이 아작이 나는 거고요.
내륙을 지나가면 부산, 경주, 뭐 속초 이쪽이 아작이 나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랑 우리나라 사이로 가면 일본만 아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위험 반원입니다. 이거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태풍에 수반되는 현상, 풍량, 너울, 해일, 이거 보시면 되고, 태풍의 수명은 일주일에서 1개월. 그다음에 열대 저기압으로 생겨서 마지막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소멸됩니다. 열대 저기압에서 소멸 단계에는 온대 저기압 기억하십시오. 자, 태풍에 대한 대비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난류 또는 난기류라고 합니다. 자, 영어는 터뷸런스. 그 비행 중인 항공기나 드론에 그 비행체에 동요를 주는 악기류, 이게 나쁜 기류를 이제 난류라고 합니다. 자, 난류의 강도가 나옵니다.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통 난류는요, 극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그라미 찍으십시오. 보통 난류는 극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한 난류는 조종 불능 상태. 극심한 난류는 조종 불가능 상태.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게 그래서 왜냐면 극심한 난류가 있고 극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같이 이거랑 엮는 분들이 계세요. 자, 보통 난류가 극심한 주의, 그다음에 심한 난류가 조종 불능, 극심한이 조종 불가능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난류 강도. 자, 난기류 종류 중에요, 윈드쉐어가 있습니다. 윈드쉐어, 바람을 자르다 라고 이제 결합해 생성된 용어인데요. 짧은 시간 안에 풍향이나 풍속이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이 윈드쉐어예요. 이게 제주공항에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주공항이 어려운 공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거기 그림에 보이시죠? 이게 그 공기가 이 항공기를 감싸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찍어 누르는 다운버스트, 마이크로 버스트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기 조종 기장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뜰 때랑 내릴 때라고 하잖아요. 여기 갖다 이 갑자기 막 위에 찍어 누른대요. 예, 요게 윈드쉐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좀 마지막 장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건데요. 표준 대기압은 15도씨 또는 8시 59일 때가 표준 대기오고요. 그 다음에 1000피트당 2도씨가 감소합니다. 1kg는 6.5도. 공기 밀도는 그냥 보시고. 자, 밑에 보시면 뷰포트 풍력 계급이 있습니다. 자, 제가 거기는 빠뜨렸는데요. 2단계가 잘 나와요. 2단계가 주로. 자, 적으세요. 2단계. 맨 아래. 남실바람. 나뭇잎이 흔들리며 깃발이 가볍게 날린다. 나뭇잎이 흔들리면 2단계입니다. 자, 1.6에서 3.3 m/s. 1.6에서 3.3. 그러니까 나뭇잎이 흔들리면 2단계, 나뭇잎과 가지가 흔들리면 3단계. 네. 근데 2단계만 외우셔도 돼요. 주로 2단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1.6, 3.3. 이 뷰포트는 사람 이름이에요. 해군 제독입니다. 해군 제독이 이제 어떤 그 주위에 그 자연을 보고 풍력 계급을 만든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항공 기상을 했습니다.